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폴리텍대학교 서울 강서 캠퍼스 정보보안과 교수를 맡고 있는 박재경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정보보안을 전공을 하고 있고, 정보보안 쪽에는 암호화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도 암호화학의 일부라고 할 수 있죠. 블록체인이 나오게 된 계기는 가상자산을 토대로 해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를 할 수 있는 탈중앙화를 위해서 가상화폐가 나왔는데, 가상화폐하고 블록체인은 좀 밀접한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암호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블록체인은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 해킹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유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어떤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또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상 체계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그 가상화폐 쪽으로, 가상자산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투자를 해서 이득을 보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 가상화폐가 많이 급락을 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 됨으로 인해서 피해자도 양산이 되었죠. 특히나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한다거나 또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가치를 갖다 유보한다거나, 또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데서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그런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가상화폐의 변동성이 매우 급락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이러므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가상화폐에 대해서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떤 가상화폐가 가치가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아무도 답하고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서도 가상화폐 자체를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가상화폐 시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법제 또 제도화되지 않아서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20대, 30대들의 청년들이 이제 어떤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지금 가상화폐를 통해 가지고 급락하는 그런 시장 속에서 이득을 얻어서 뭔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수들이 좀 나서서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해주고, 또 이 혼란스러운 가상화폐 시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가상자치평가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만들었고, 향후에 이런 가상 자산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가상자산가치평가원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현재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실제 가평원은 한국컴퓨터정보학회라고 하는 학회에서 별도의 기구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6월 달부터 공식적으로 출범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부설 가상자산가치평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상자산 관련해서 지금 가상화폐가 과연 사회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또 이 가상자산이 지금의 가치가 형성된 것이 맞느냐, 이런 것들에서 갑론을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적인 입장에서 추세를 봤을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어느 정도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그 가치가 얼마일 거냐, 또 어느 분야에 이 가상자산이 쓰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런 자산을 뭐 제대로 평가해서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상자산이 함부로 평가되어지고 함부로 상장이 되어져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들을 막겠다. 즉 다시 얘기하면 거래소는 가상화폐나 자산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런 객관적 지표가 드러난 바도 없고 누구에 의해서 검증된 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런 가상화폐를 상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런 가상화폐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도 모르고 투자를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비용을 받지 않고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가상 자산이나 가상 화폐를 평가하는 사적 회사도 있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 회사도 있지만 그 회사도 실제로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서 묵묵히 계속 가상 자산에 대해서 객관적 지표를 내놓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가평원과 같은 것들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을 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가평원을 출범을 하고 나서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 은행연합회, 그 다음에 가상 자산을 취급하고 있는 4대 거래소, 그 밖에 이제 국회 쪽에다가도 공문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상 자산에 대해서 이런 가평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지표를 내놓겠다. 그래서 상장을 하거나 또는 상장 중에 있는 그런 가상 자산들이 있다면 객관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우리 쪽에 신청을 해 주십사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몇 군데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얘기 중에 있고 향후에 지금 정부 여당이 이런 가상 자산에 대해서 법제화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제화가 되고 나면 가상 자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 기관도 향후에는 어떤 공적인 기관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가장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가상 자산을 평가하고 있는 기관은 거래소겠죠. 거래소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업체에서는 유일하게 쟁글이라고 하는 업체가 가상 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평가 지표를 만들 때 저희 나름대로의 지표가 있겠지만 우선 거래소나 이런 쟁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기준을 다 다운을 받았고 또 검토를 해서 이 가상화폐나 가상자산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요소는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첫 번째는 이제 백서에 명시된 내용들을 기술적으로 평가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만한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되는지, 그런 재무제표라든가 또는 신용평가표,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가 향후 미래에 어느 정도의 비전을 갖느냐, 기술적으로 객관성을 띠느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거래소나 쟁글에서 평가하고 있는 내용들을 차용을 하고,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객관적으로 갖고 있는 내용들, 교수님들이 이때까지 많은 사업들을 평가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 발전 가능성, 또 객관적 지표, 그다음에 가상화폐로서의 어떤 향후 서비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지표를 만들었고, 이 지표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 더 세분화되고 조금 더 객관화되겠죠. 하지만 현재 거래소라든가 쟁글에서 하고 있는 그런 평가 지표에 비해서 객관성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 평가 부분을 공개한다는 의미는 이제 지표를 공개하는 거고요. 네, 실제적으로 세부적으로는 말 그대로 정성평가라고 하는 거는 심사위원들의 네. 어떤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주관성을 띱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네. 어떤 부분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지표는 다 공개를 하고, 실제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점수가 나왔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주관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공개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이 단체를 만들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료로 현재 코인들을 갖다가 평가를 하겠다. 이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가장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2030이 전체 투자자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데,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서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드림, 꿈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그마한 랜턴 역할을 하겠다, 지표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앞으로 목표이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실제적으로 상근을 하지 않고 비상근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1년에서 2년 정도는 이제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할 것인데, 정부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려라. 그리고 이 가상화폐가 과연 향후에 어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인지, 그런 걸 정의한 후에 이게 가상 자산으로서의 값어치가 있다면 그걸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을 우리로부터 인수를 해서 국가 기관을 만들어라. 그런 측면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익이나 또는 뭐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요. 그래서 국가에다가 올바른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나름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보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띄는 게 이 가평원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지금 창간호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창간호를 만들고 있는데 의뢰를 하지 않아도 우리 자체에서는 그냥 가상 자산에 대해서 그냥 평가를 진행합니다. 우리 어떻게 보시면 우리 미슐랭이라고 해서 뭐 맛집을 가서 미슐랭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상화폐로 등록되어 있는 가상 자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대로 백서를 보고 또 지금 거래되는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 점수를 매기고 있고, 창간호에서는 약 10여 개의 국내 코인들에 대해서 임의대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평가된 내용들을 해당 가상자산 업체에다가 알려드릴 거고요. 피드백이 없으면 그대로 저희가 점수를 공개할 거고, 만약에 점수가 너무 낮거나 본인들이 이제 생각하는 바와 다르다면 저희가 한 번 정도는 이의 신청을 받아서 수정한 후에 창간호를 낼 예정인데, 현재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점수는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10점 만점 중에 5점 이하 점수를 받는 코인들이 굉장히 다량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사용자들한테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백서라든가 또는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수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코인만 상장을 해서 투자자들한테 돈만 갈취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떤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퇴출돼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희는 아주 냉정하게 그런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 창간호가 나온 이후에는 이 가평원에 대해서 매우 어떤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거나 또는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저희에게 어떤 평가를 받아보겠다라고 의뢰를 한 곳이 한 3군데 정도 지금 들어와 있고, 그냥 막연하게 평가하지 않고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게 더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서류도 받고 있고, 또 그 가상 화폐를 갖고 있는 기업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저희 학생들이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정당하게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해서 얻는 대가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통해서 많은 돈을 얻으려고 하는 사회적 풍토가 저는 빨리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가평원이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뭐 보수도 없고 비상근으로 일하고 있지만 정부기관이 관심을 가져주고 가상화폐가 가상자산화 될 겁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이 우리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가상자산이 올바른 자산으로 평가되고 자리 잡을 때까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대한의 역량을 다해서 여당과 논의하고 또 국가 여러 기관들하고 얘기를 해서 올바른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